장기요양기관 지역협회연합 나윤채 회장님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발제자 토론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카톨릭 콧동네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주영 교수님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발제해주신 한국장기요양기관 지역협회연합 정책연구소 송은옥 수석연구원님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해 주신 다우 종합법률사무소 박병철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충청남도 노인복지협회 김원천 회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한국장기요양기관 지역협회연합 전한욱 수석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명 미소 어르신 보호자이신 나오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유관기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부천시 노인장기요양시설협회 김재섭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사단법인 남양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전하영 회장님 아까 소개해드렸죠? 네. 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주최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에 많은 장기요양 기관에서 많이 오셔가지고요. 제가 일일이 많은 기관장님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추가적으로 오늘 정책 토론의 원활한 방점을 위해서 최소영, 김기훈 수어통역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어요. 박수로. 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앞에 있는 길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편한 분들께서는 앉은 채로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난 사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대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선열과 포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읽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입니다. 네, 와, 이렇게 대회의실이 이렇게 꽉 차서 이런 토론회를 여는 것이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만큼 그 정도 이 오늘의 현안이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영 의원님 자장을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활동하시고 저희 도의원 재산을 하고 계시는 우리 지미연 의원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하셨죠. 김지은 의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복지 현장에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박찬수 회장님, 그리고 한국장기요양기관협회 연합 나윤채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외부 전문가분들, 그리고 도민과 우리 모든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분들, 관계자분들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주관하는 5차 정책 토론회를 경기도에서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신사회적 위기 속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 그리고 중장년, 노인, 장애인분들까지 23개 공공센터의 300여 명의 직원들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공공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의 자장을 맡으신 존경하는 우리 박재영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 오셨고, 그리고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권리 향상을 증진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또한 제11대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반기 후반기에 활동을 하시면서 장애인 정책뿐만이 아니라 소외계층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도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장애 유형 서비스 정책에 대한 제도적 한계와 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인복지법과 장애유형법 양벌 규정에 따른 장애유형 기관의 주의와 강도 강화로 주제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발맞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하며 도민 누구나 돌봄을 더하는 돌봄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정책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경기도 복지 정책에 사회서비스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토론회 주제 발표를 위해서 발제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조주영 교수님과 송은호 수석연구원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박병철 변호사님과 김원천 회장님, 이은수 노인복지과장님, 그리고 나오빈 보호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정책 토론회 개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써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장애유형기관 지역협회 연합 관계자분들이 정말 많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이 주제의 양벌 규정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법과 예방적 차원의 노인인권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여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한 사회다라고 하는 초고령 사회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정책적 대안 제시가 공론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도 경기도 의회와 함께 선도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1,410만 경기도민 전체가 행복한 사회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공동 주관한 한국장애유형기관 지역협회연합 나영채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장애유형 지역협회 연합회장 나영채입니다. 반갑고요. 성명하시게 많이 동두천에서부터 간성, 선택까지 제가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이 장애유형 발전을 위해 토론을 주재이신 안혜영 원장님, 박재영 의원님, 김재원 의원님, 기타 여러 토론자 여러분들 감사 인사 드리고요. 현장에는 전국 지역협회 협회장들의 모임으로서 각종 매뉴얼,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시설장 매뉴얼까지 현장 개발하고 있으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토론회나 세미나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 현장을 지켜봐 주시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처우 또 장애유형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 원장님들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지켜봐 주시고요. 또 동참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동기부여 꼭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토론회 주제가 노인학대, 한장현,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주최했지만 이 토론회를 계기로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노인 학대가 없는 정말 노인이군 존중받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줬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일환으로서 양볼 규정, 주의와 감독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슴 뿌듯하게 요양은 정말 신이 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장기요양에 제가 들어온 지가 24년 차입니다. 만 24년 차인데 지금도 밤 10시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도 전화가 오면 가슴이 덜컹거려요. 모든 원장님은 다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대는 변하고 보호자분도 변하고 특히 노인인권 열심히 해주시는 가운데서도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없도록 우리 이은숙 과장님 계시지만 꼭 이 기회에 확실하게 좀 지침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꼭 이 참석에 오신 거 잊지 않고요. 또 여러분들이 해온 만큼 우리 한장님도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길을 조금이라도 가져가기를 행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장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를 대신해 대표하여 김희연 도의원께서 축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출신의 도의원입니다. 혹시 용인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상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인 장기 요양 기관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 안에 요양 서비스 질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개선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와중에 현장에서 계시서 열심히 일하시지만 아무래도 여러 규정들이 미약한 관계로 일선에서 많은 에러를 겪고 계시다고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이제 더구나 내년이죠, 맞죠?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우리나라가 진입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앞으로 더 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될 수요가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제는 경기도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에러가 없게끔 불명확한 것은 좀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 수 있으면 그런 것에서 아마 경기도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이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 감사드리고요. 보다 낫고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일터가 즐겁고 신바람 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박찬조 회장님께서 축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장 박찬수입니다. 먼저 올해 4월에는 저희가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또 특별히 우리 김재훈 의원 주관해갖고 돌봄 인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모였었는데요. 또 작년에는 저희가 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8월달에 논의를 했었죠. 점점 민원이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4월달보다 지금 딱 보니까 10분 정도 더 오신 것 같아요. 그때도 자리가 없어서 서 계신 분도 있고 심지어 바닥에도 앉아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좀 좌석을 좀 더 준비한 것 같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렇게 우리가 모인다는 것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고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서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오늘 월요일이고 또 오늘 기관에서도 금요일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주신 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모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귀한 토론을 만들어주신 우리 안혜영 원장님과 또 항상 복지가 가는 길이라면 앞장서서 저희를 이끌고 계신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재영 의원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우리 행사를 또 주관하셨던 우리 김재용 의원님, 상임위가 이렇게 변경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지면 도의원님은 제가 이제 하반기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오셨는데 여러 군데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분이 한번 마음 먹고 결단하고 추진하기 시작하면 못 이룰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 뵙고 싶었습니다. 말씀만 듣고. 그래서 오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순서에 많은 분들이 계실 거로 예상해갖고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많은 분들이 축사 영상으로 대신한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3주 동안 도에서 100% 처우개선비 5만 원을 지금 7년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면 장기요양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을 올리고 또 장기요양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사님께 요청하는 서명운동을 지난 주면 금요일까지 3주 동안 했습니다. 직접 서명운동입니다. 2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몇 명이 됐을까요? 3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의 재생을 부족한 우리 장기요양 기관 지역연합에서 도와주셨고, 이따가 저희가 5,000명 서명운동지를 저희가 받게 될 텐데요.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주시고, 이렇게 토론회도 많이 와주시고, 저희가 모이면 함께 힘을 합치면 에너지를 모아서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면 하나하나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장기요양 기관에 어느 혜택도 도에서 없었다가 올해부터 아시는 것처럼 독감 예방 접종비도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또 역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회복지 영역에는 아직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논의할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세 번째 이 대회의실에서 하는 토론회인데요. 오늘 이 토론회의 주제도 오늘 정말 좋은 교수님들 오시고 토론자분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은 저희 경기도 사회복지사회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참석하고 경청했다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까지 끝까지 있겠습니다. 김재현 의원님께서도 두 번을 끝까지 계셨는데 오늘도 끝까지 계실 건가요? 오늘은 약속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약속이 있으시니까 제가 내용을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비 추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연합회 김규원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시죠? 이어서 정책토론회 영상 축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으로 현장에 참석하시지 못했는데 귀한 말씀을 영상으로 전해주셨는데요. 먼저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님께서 축사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말씀 듣도록 하는데 스크린이 한참 걸립니다. 네, 그러면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님 축사 영상 보내주셨는데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주임인 감독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박재용 의원님과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과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양벌 규정은 기관의 이러한 책임을 명확히 해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을 유도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모인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경기도 장기요양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의회 최동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님께서도 축사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입니다. 2024년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정책토론회의가 열리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법 양별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주의와 감독관과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안혜영 원장님과 좌장을 맡아주신 박재영 의원 그리고 발제의 토론회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좌장을 맡으신 박재영 의원님은 장애인단체에서 수년간 봉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 권익을 개선하고 눈높이 맞는 복지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에 입소하신 어르신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가 대부분이다 보니 각종 사고 발생과 이에 따른 규정 위반, 학대 논란으로 양벌 규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양벌 규정 강화는 장기요양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법률을 위반한 법인과 개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재발 방지 효과가 있지만 처벌에 따른 기관의 종사자와 사기조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양별정에 대한 심도의 논의를 통해 장기요양 기관에 입소한 어르신과 가족뿐 아니라 종사자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관리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재영 의원님과 발제자님 토론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경기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님께서도 축사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하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법 양별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주의와 감독 강화 정책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아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영 위원님과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 돌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기관의 역할 역시 점점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장기 요양기관은 어르신 학대 신고 의무기관으로 어르신 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나 학대 행위자와 기관이 함께 처벌받는 양벌 규정으로 인해 학대 행위를 발견해도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르신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모든 어르신이 인간답게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장기 요양기관의 자정 능력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분석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국민의힘은 도내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어르신 학대 예방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지역에서 건강히 머무실 수 있도록 지역 돌봄 서비스 제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성구 위원님께서도 축사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성구 위원장입니다.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법 양별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주의와 감독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영 의원님과 안혜영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한국장기요양기관 지역연합회 나운채 회장님, 발제를 맡아주신 조추용 교수님, 소은옥 수석연구원님, 그리고 모든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전문가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인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법의 주의 감독에 대한 양벌 규정은 표현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행정 집행의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던 부분으로서 장기 요양기관의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자정 능력을 오히려 저하시킨다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 요양기관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의 감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기도가 상위 법률을 제정하거나 일선 시행과 같이 행정 집행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역할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요양기관 모든 종사자 여러분들의 건강한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책 토론회 주제 발표 전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단체 사진을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 사진은 지금 무대에서 모든 분들이랑 함께 바라보는 상태에서 같이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현수막 준비해 주시고 네. 촬영 가능하신 분들 무대 쪽으로 올라와 주셔서 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랑 먼저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수막 좀 세팅해 주시고. 뒷부분까지 다 나올 수 있도록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꾸로. 네, 아끼시면 돼요. 네, 뒷부분까지 다 찍을 수 있도록 네,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m 더 하셔야 돼요. 네, 당겨주시면 제가 네, 사진 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찍겠습니다. 하나, 자, 둘, 다들 앞에 보시고요. 다 같이 나옵니다. 네, 하나, 둘, 셋. 뭘로 해요? 사랑합니다. 분위기가 완전 영정사진 찍는 분위기입니다. 저기 찍으세요. 장기 요양 외치면 파이팅 하는 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요양 파이팅!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장기 요양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촬영 잘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오늘 주제 발표하신 발제자나 토론자, 그다음에 내빈 모시고 네, 무대 앞에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의원님들도 앞으로 네. 네, 앞열하고 뒷열로 네, 해주시면 네, 토론자 발제자 분들도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 바로 하고 주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네. 찍겠습니다. 먼저 기본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네, 이번 네, 장기유양 화이팅!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장기유양 사랑합니다. 장기영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사회서비스원 정책 토론회 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의 양별 규정에 관한 연구라는 내용으로 조초영 카톨릭 호스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장기요양기관의 주의와 감독 강화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내용으로 손은호 수석연구원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조추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에 있는 가톨릭 꽃동네 대학교에서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칭찬도 받아야 될 것도 있지만 가슴 아픈 얘기들도 서로 해야 될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행정에도 또 우리 의회에도 또 오신 여러분들께도 가슴 아픈 얘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하는 얘기가 좀 불편하더라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해야 될 얘기는 벌을 받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에 있어서 좀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요 4가지 주제를 가지고 키워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 동안 우리가 도대체가 뭘 하고 지내왔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초에 우리가 장기요양보험을 16년 전에 시작할 때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요양보호사가 핵심인데 없으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되게 걱정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도청에서 전화가 와서 교육원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우리 학교에도 참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때 참여에 대한 부분들 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제 2,600개소, 2,700개소 정도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은 1,500개소 정도, 약 1,000개소 정도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 기간에 1억이라고 한다면 거의 1,000개소 같으면 약 1,000억 정도가 잠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오늘 고단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장기요양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장기요양을 시작을 했는데 이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이 없을까 싶어서 되게 많이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 장기요양 기관, 교육기관 협회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힘을 발휘하죠. 큰 힘을 발휘하니까 이것이 그냥 자꾸 서로 자동 질환을 빚도록 동네를 하다 보니까 서로 협회장이 된 거예요. 그 협회장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의견이 관철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골고루 잘 관철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협회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정말 이 협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몇 번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 자기가 회장이 돼야 된대. 왜 회장이 돼야 된다 이야기 할까요? 요양보호사들을 위해서요, 천만의 말씀. 국회 언제를 가면은, 비례대표가 지금도 가면은 약간 달콤한 얘기를 합니다. 마치 국회의원이 될 것 같은 얘기를.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 눈에 매력이 없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요양보호사들은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여전히 최저임금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저임금 속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관에서 모르느냐, 본당에서 모르느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법정단체이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라고 하기 전에 준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또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냥 인간을 갖다가 기계에 취급하는 단순한 그 정도에 있어서 벗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 협회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진짜 우리의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보시면 신규 시입사 직원이랑 15년 일하는 사람이랑 차이가 10만 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어느 직원에 있어가지고 15년 차이가 나는 사람에게 임금이 10만 원 차이 납니까? 우선에 공단에서는 또는 보건복지부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에게 10만 원 차이 나도록 주는 것이 우선에는 달달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양보호사가 없어가지고 시설이 문을 닫는 상황이 있고 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요, 일본에 유학을 했는데 일본에 제가 유학하고 나올 때쯤 되니까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요양보호사를 못 구해서 시설이 문을 닫는 시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때 일본에도 외국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죠.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요양보호사를 외국에 써서 받아들여가지고
차별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어떠냐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엄청 반대합니다. 왜냐?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인구 유출국이었습니다. 인구 유입국이 아니고 유출국이 지금까지. 앞으로는 이제 외국 사람들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미국에 가서, 캐나다에 가가지고 차별 최저임금 받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인권침해입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필리핀에서 최저임금이 낮은 최저임금 받고 온 사람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받는 사람하고, 그러면 너는 한국에서 받았으니까 너는 100%에 나는 반만 받으니까 50% 받을 거야.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서비스를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받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요양을 안 가고 평생 생활을 마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앞으로 요양을 가는 게 보편화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반드시 이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 임금이 제대로 받고 또 제대로 처우를 해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장기요양을 요양을 하고 계시는 법인 이사장이 장애인 시설도 같이 운영한대요. 그래서 장애인 시설 운영하는데 장기요양의 비용이 딱 절반이라는 거예요. 노인, 장애인 한 사람 돌보는 비용과 노인 한 사람 돌보는 비용이 노인이 딱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느냐? 거기는 진짜 우리 건보공단이 핵심만 공과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요양보호사의 임금입니다. 그 요양보호사는 그리 맞느냐? 요양보호사는 그리 맞는 게 아니죠. 장기요양 기관에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 다 덤태기로 도래금으로 넘어가서 지금 이제 같은 법인 안에서도 요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 임금비가 정말 3분의 2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 계시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회장님 오늘 우리 과장님께 잘 부탁드린다는데 이는 부탁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쟁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 힘을 발휘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발휘되지 않으면 누구나 대신 해주지 않아요. 회장님 무슨 대신 해줍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당되게 돼가지고 덤비고 건의하고 쟁취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장기요양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요,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거는 못하는 문제예요. 자, 2025년이 되면은 65세가 초고령사가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이 요양보호사 1년에 한 심각하다는 얘기했고, 경기도 과천시에서 보니까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120명 정원을 60명 뿐이 못 받는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된 사람이 200만 정도 되는데 약 4분의 1 정도만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그동안 16년 동안 정말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성과입니다. 꼭 이 성과를 기억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정말 가슴 펴고 밖에 나갈 속에 큰 소리 쳐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장기요양 보험이 없었으면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저는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우리의 성과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지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나는지 보시면 장기요양 기관을 지금도 여전히 경제활동의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하고 무분별한 개업 참여 확장을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보공단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한 노인 장기요양 기관에 이걸 운영하기 위해 있어서 처음에 이런 경제활동에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장기요양 기관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지조사를 지금까지도 되었고 이 지금까지 되어왔던 이 현지조사가 완전히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현지조사는 장기요양에서 하는 게 건보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에서. 그런데 왜 우리는 장기요양을 인식하고 있느냐? 예, 이거는 그에 따라서 건보공단이 앞장서서 장기요양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 의료기관에 있어서 내부 고발보다는 장기요양 기관에서 내부 고발이 훨씬 많대요. 그럼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 이것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건보공단은 교육, 연구, 교육, 평가 등급 심사, 등급 심사, 배분, 현지조사 같은
모든 행정을 다 일괄적으로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화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공안검사 같은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건보공단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굉장히 친절하게 하고 인신적 기관도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 생존을 위해서 돈을 갖다 1억이니 2억이니 또는 10억 갖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집을 사고 건물을 빌리고 투자를 해놨는데, 아니 지금 현지 조사 와가지고 또는 양분 규정 때문에 내가 문을 닫게 생겼으면 내가 진짜 가만히 참고 있겠어요? 저는 아마 진짜 오죽할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두렵겠어요. 그 사람들이 조사를 들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것도 사전 연락도 없이 그냥 들이닥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강심장인지. 자기의 생존이 걸렸으면 더 심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단과 지자체에 있어서는 장기용에 있어가지고 정말 좀 적절하게 업무를 나눠야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어진 권한에 대해서도 좀 적절하게 나눴으면 좋겠고, 지자체는 현지조사할 때 장기용 기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전반적으로 좀 잘 살펴봐서 이렇게 참여했으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현지조사의 실질적인 것들은 건보공단을 수행하고 지자체는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지자체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 장기요양에 대해서 공급 조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지정 갱신이라든지 부실기관 퇴출 같은 이런 것들이 되어 왔었고요. 이게 이제 개정이 돼서 진행이 되면은 조금 나은 제도로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들어올 때부터 이제 관문이 그전에부터 신고제에 있어서 약간 심사제보다는 약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주어졌습니다. 자, 양돌 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돌 규정은 크게 법에 4군데 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법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법,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법인 및 개인과 개인 업무에 대한 양벌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전과 관련된 규정이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 거부 등 협조 사항도 있고요. 또 장기요양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13가지가 돼가지고 거의 전 분야에 다 걸쳐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는 저는 기관에 있어서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요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진짜 생사의 기로가 보이는 사람이고 최대한 우리의 약자들입니다. 근데 잘 돌봐줘야죠. 노인병원 또는 장기요양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으면 진짜 가슴이 철렁합니다. 우리가 제일 믿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머물러야 되는 곳이고, 또 어쩌면 앞으로 우리 미래에 우리도 다 저기 가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한 신경을 써서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자켓 벗어도 괜찮을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법인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정수고 거의 청구 같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앞으로도 안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노인들을 모시고 가는 시설에 있어서 노인들을 모시다 보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뭐냐, 시설에 들어오자마자 다 손발을 묶어 안아놓고 움직이기가 화장실도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사고 안 납니다. 저는 사고 날 일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밥 먹이고 기저귀 가지고 요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서는 이게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협회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참석해야 돼요. 협회 사람이 제일 잘 알거든. 어떤 식으로 학대가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게 호스피탈리즘에 나오는 제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만들어졌듯이 지금 현재 여기서 허위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양도를 규정에 위반되는 상황이 있으면 꼭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 당연히 법조인도 같이 들어가야죠. 근보공단만 이렇게 들어가서 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이제 개인의 책임, 근데 요양보호사는 시설을 가지고 법을 위반했을 때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시설 자체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판례를 보니까 여러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나와 있는 판례를 전부 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100건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세 사례를 이렇게 선택해서 공개해 놨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보시고요. 그래서 이 세 사례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사례 보시면 두 번의 낙상사고가 있었는데 세 번째 낙상사고가 있으면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사망을 했는데 이분한테 가드레일을 올려놓은 거예요. 가드레일을 올려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는 본인은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아무리 나이 많고 아무리 치매에 걸렸다 하더라도 병이, 묘이, 병이가 있으면 그건 당연히 누구든지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요양보호사가 잘 못 보고 있었다.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이 사람을 갖다가 방임학대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정을 했는데 규정을 하고 이제 행정처분 3개월을 내려졌어요. 내려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억울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행정에 대해서 이 신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심 절차입니다. 전심 절차. 행정기관 내부에서 해요. 그런데 이제 워서가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냐? 행정소송을 합니다. 행정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 가서 보니까 요양보호사가 두 번의 낙상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세 번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요양보호사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두 번의 낙상사고가 일어나도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요양보호사가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일어났고, 그 다음에 간호사도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은 기관의 책임 없는 것으로서 결정이 났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죠. 두 번째 사례는 대응 곤란, 보통 이거는 우리가 대응 곤란 사례라고 하는 거는 위에 있는 낙상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사람도 대응 곤란 사례이고 기저귀 안 차겠다고 또 기저귀 차고만 빼버리는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보고 입에서 못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입에서 못함을 요구하는. 그러면 이제 또 밥을 안 먹는다든지 또 밥을 안 준다고 한다든지 또 옆 사람 물건을 훔쳐 먹는다든지 우리들은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이 뭐든지 못하겠어요.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본에 있는 사람은 나도 노인이 돼서 치매 걸리고 싶어 해서 왜요? 그랬더니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좀 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웃고 말았지만 실제로 치매 노인은 뭐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치매 걸린 사례가 있는데 이 요양보호사가 남자 이렇게 기저귀를 안 산다고 이렇게 막 때를 쓰고 해놨는데 여기 기저귀를 가지고 꼬투리를 이렇게 탁 친 거예요. 그것도 막 아프게 그리 친 것도 아니에요. 그 저도 동영상 봤습니다. 그런데 장난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 사례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평소에 이 대응 곤란 사례가 모두 공유가 돼야 됩니다. 기록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 공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지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매일 전달이 되고 공유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SNS 같은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한다고 되어 있고 진짜 이 기관만큼 노인의 인권, 노인 학대와 관련돼서 교육을 많이 한다고 어쩔 정도로 진짜 구구절절히 교육을 한 거예요. 사례 2 한번 이따 읽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림막이 없는 상태에 있어서 이런 어떤 노인을 갖다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했다고 하는 것들은 노인 학대를 피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노인 학대 인정이 돼 있어서 3개월 벼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례 3은 낙상 같은 이런 사고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소자가 저녁에 되면 자꾸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거를 간호사에게 이야기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간호사는 맨손에 딱 로션 발라라.
옛날 말하면 우리 암피프라미 발라줘라. 근데 이제 자꾸 발라주고 있었는데 며칠 있다가 그 가족이 자꾸 아프다 하니까 병원에 모시고 간 거예요.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4군데 골절이 와 있는 거예요. 4군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굉장하게 가족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이거는 당인이라는 것이 됩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이 노인과 관련되어서 이런 아프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촉탁 의사에게 의뢰를 한 거예요. 이런데 자꾸 아프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촉탁 의사도 이렇게 유만을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고 떨어지거나 어떤 이렇게 몸을 크게 다칠 이유도 없고 또 기저귀를 매번 차고 있었고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맨솔에 딱 모션을 받아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요양보호사는 의사 말 잘 들었고 간호사 말 잘 들은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 입장에서 빨리 병원에 안 데려가서 이 사람이 위험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렇긴 하지만 결국은 기관 책임이 없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물 규정에 대해서 보니까 양물 규정은 장기형의 신뢰를 높이고 법인에 있어가지고는 개인과 법인의 책임을 분명하는 실효성 확보 차원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실효성 확보라고 하는 것은 벌칙이 뒤따른다는 뜻입니다. 벌칙이 뒤따르지 않는 규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따르는 것이고 또 법인은 범죄를 방지하고 있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를 한 것입니다. 이게 저는 양분 규정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노인학대와 관련해서 법위가 되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노인학대 방지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개인이 준수해야 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과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양분 규정의 적용에 따라서 법인과 실제 운영하고 있는 그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고 법인이 노인학대 법규를 위반했을 때 범죄를 지시하거나 이를 방지하지 않는 경우에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의무에 관해서 상당히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모든 규정이 아까 4가지 말씀드렸죠. 모든 법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장기요양 서비스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 서비스 사회보험 대비해서 권리의식이 엄청 강해졌습니다. 우리가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제도 4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4가지 중에서 법에 대해서 가장 권리의식이 강한 게 사회보험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의식이 되게 강하고 또 서비스를 받는 데 입장에서는 자기들 책임보다는 장기요양의 권리의식이 어떠한 것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작은 사고라도 발생하면은 친인척 사전 8천까지 들려들어가지고 일단 무리한 주장을 요구를 하고 봅니다. 정말 제가 이제 아는 기간에 들어온 지 일주일 됐는데 이분이 평체가 요만한 평체에 한 체중이 한 45kg 좀 되는 할머니였는데 이 요만한 평체가 되는데 창문으로 뛰어내려가서 2층에서 뛰어내려가서 즉사를 했어요. 즉사를 해가지고 저는 바로 이제 뛰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입회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오느냐? 소방서 사람들 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누가 오느냐? CSI에서 와가지고 정밀적인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이 오죠. 그런데 요거 차차 적용돼서 CSI가 써서 저는 입회를 다 했어요. 입회를 다 했는데 그 CSI 왔을 때 저보고 누구냐고 그래서 저는 지인이라고. 그럼 지인이 다시 내려가라고. 아니라고 난 입회할 거라고. 끝까지 입회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있어서도 어디 CSI에 있어서 모두 다 시설이 잘못한 건 없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세상에 식사할 때가 테이블 탁자를 놔놨는데 그 탁자를 끌고 가고 탁자 우회를 딛고 창문을 뛰어넘어간 거예요. 좀 요양보호사가 그러면 왜 안 받느냐? 아니 요양보호사는 다른 사람 밥 줘야 되지 그래. 그 사람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 CSI에 있는 사람들도 그 요양시설 전문가들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네들 객관적인 사실만 추론을 해갖고 정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관에 있어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기관에서 오는 날 뭐가 있었느냐 하면 주방에 내려가고 검사를 또 싹 다 해봅니다. 그러니까 검사에서 아무것도 안 걸렸어요. 그다음 위에 있는 직원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지. 그래서 진짜 불이나게 쫓아갔습니다. 그거는 그 냉장고는 직원들이 쓰는 것이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진짜 불이나게 쫓아가서 선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면책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뭔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저보고 제가 입회를 하겠다고 그 사람 이렇게 협상을 입회를 하겠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의외로 1,400만 원만 달라고 하더래요. 1,400만 원은 뭐냐? 장기 비용이 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1,400만 원 아무 소리나 줘버렸대요. 왜냐? 보험에서 600만 원이 나왔고 자기 700만 원이 안 들었대요. 자기는 1억 5천만 원까지 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 결국 1억 5천만 원 우리 진짜 피 같은 돈을 우리가 무슨 떼돈을 법니까? 우리 사회복지 아니 장기간 여기 시절에 난 1억 5천만 원 그런 건 다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진짜 눈물이 나더라. 어쨌든 간에 자, 이 진입책들이 되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진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충분한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리고 진짜 그야말로 가스라이팅을 당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책임이 당초에는 충분히 준비하지도 않는 공단에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당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 장기영 기관 또는 협회의 책임보다 저는 더 막중하다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짜 이런 어떤 혼란한 상황이 발생하면 협회 차원에서 빨리 개입을 해야 돼. 그리고 또 협회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어쨌든 간에 그 얘기는 조금 더 이따가 하고요. 아마 약물 규정 기관에 있어서 입장에 있어서 회의 쪽으로 나와 있다는 것, 우리 송문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45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면 형법상 학대라고 하는 것은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노인복지법에서의 학대는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이 자체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현실감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부분은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교체 이 정도가 개선 명령의 1차 입안에 나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47페이지 보면 현재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바꿨으면 한다라고 제가 써봤는데요. 예시로 장교양 기관의 시설장에 신고를 했을 때는 무조건 시설은 처벌하지 않고 일탈행위 당사자만 처벌하는 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수급자의 폭행, 성적 추진, 자신의 보호, 수급자 이 모든 행정처분의 1차적 기준은 개선 명령으로 되어야 사회복지사업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한 10번째 줄 내려오면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노인보 전문기관은 학대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 지자체에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인데 행정처분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익실현 작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급적 행정은 법을 여지없이 처분하는 것보다 재량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목적은 공익실현임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행정을 하라는 취지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도 불법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48페이지 보면 다항에 제가 우리 법인 산하에 있는 로고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 로고에서 사례 판정한 결과물을 제가 좀 하나 달라고 보겠습니다. 어떤 사례냐면 시설장에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서 판정을 나간 것을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지침에 이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학대로 판정을 했지만 개보 차원의 관련 방법이 선언되어지기를 요청한다라고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행정기관으로 문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이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48페이지 밑에 두 박스에 그 그림 두 개가 있는데요. 왼쪽은 2020년 10월 1일부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모든 학대의 조사는 아동보호 전문기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112 경찰서가 합니다. 사례관리 차원으로 이미 다 넘어갔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들을 제가 직접 만나서 듣고 설명을 들은 내용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회복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직원들이 조사권만 있는 수사권이 없는 직원들이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학대 판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사례관리만 하고 더 강한 구속력을 가지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납득이 가능할 만한 판단을 해주는 대부분의 색깔을 가진 경찰서가 노인 학대를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절차상으로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학대 행자라고 일컬어지는 대부분의 분들은 누구냐면 우리 시설에 있는 바로 우리의 어머니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을 학대 행자로 노인 장기 요양보호법의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어머니를 죽이고 선량한 어머니들을 쫓아내는 무지막지한 법을 당장 개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기 많으신 토론자셨던 것 같습니다. 토론회를 여러 번 이제 좌장 지나가 토론을 나가는데요. 오늘처럼 주제 발표 때부터 지금 토론까지 중간중간에 박수가 나오는 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역시 힘들게 오신 보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시원시원하시죠? 네. 눈물 나요. 네. 이런 눈물 나는 이런 기분을 드리는 우리 토론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원장님이 계신 안혜원장님이 계신데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을 더하는 돌봄을 주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박찬수 경기도 사회복지사회 회장님께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우리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사회복지사들의 서비스에 진행합니다. 또 장애인 및 노인 또 취약계층이 있어야 사회복지사가 함께 있는 거고 또 사회복지사가 있다면 또 우리 취약계층에 돌봄 필요한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같이 같은 마음, 같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오늘에 나온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복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장애인복지의 기준이 되는 그런 힘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까도 주제 발표할 때 시간이 쫓기셔서 막 많이 빠르시고 또 이제 막 시간이 쫓기셔서 하셨는데 이럴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수호통역사 제가 앞에 앉아서 대실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고 하더라도 제가 잠깐 이건 토론할 때 장애인식 개선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체장애인 있고 또 시각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또 청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은 사실 우리가 표현을 부드럽게 하지만 실제로 당사자인 농인분들께서는 그냥 농인으로 불려주시기 원해요. 또 농아인으로 불려주시기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지역에서 또 내 대상자가 청각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청각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인식하지 마시고 그 협회는 농아인협회 또 농인협회 그 농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들 그 농인들만 이렇게 농아인과 농인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표현도 있지만 가급적 농인 또 농아인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토론회 때 이 수어 통역을 같이 함께해서 뒤에서 수어 통역도 같이 동영상으로 담아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수어 통역에 대한 국민에 대한 경례할 때도 일부러 수어 통역 있는 그런 내용을 해왔습니다. 제2의 국어가 수어입니다. 수어.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여기 농아인 분들 계시거나 농인들에 대한 대상이 있을 때도 좀 더 애정과 관심과 지원해 주신다면 함께 살아가는 삶을 같이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그런 전화로 이제 토론자님께 또 해주시겠는데 우리 한국 장기요양기관 지역협회 연합의 전화로 수업회장님 준비되었습니다. 네.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남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역협회, 남양주시 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방금 우리 토론을 진행을 같이 주관했던 한국 장기요양기관 지역협회 연합 수석부장을 맡고 있는 전원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잘생긴 사람 옆에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토론의 자리에 토론을 이렇게 잘하는 분 옆에 있어서 제가 부담스럽네요, 사실.
무엇보다 아까 우리 그 주제 발표하신 우리 조주영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월요일 아침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참석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협회를 맡고 있지만 장교양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양벌 규정, 사실 여러분들이 기관을 운영하면서 직원 실수, 우리 공단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수와 고의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아까 우리 김원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어머니, 사실은 지금 60대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실수인지 고의인지 정말 애매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불황 겪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무엇보다 정말 자주 섞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장비한 기관을 운영하면 교도소 담장을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맞나요? 네. 어느 순간 내가 자칫 실수하는 순간 교도소 담장 안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저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장비한 기관을 시작할 때 정말 우리가 돈만 열심히 벌어보자 이 마음으로 하시면 과연 얼마나 했을까요? 그래도 내가 노후에 아니면 정말 진정으로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장교한 기관을 시작했고, 근데 지금 이 양벌 규정, 사실 직원들이 이 모든 행위하는 하나하나가 저희들이 과연 이 시설장 아니면 대표님들이 직원들을 감시를 해야 되는 지경까지 와 있지 않을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양벌 규정 때문에 자진 신고를 다들 주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협회에서는 우리가 했던 행위나 어떤 학대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저희가 자진 신고를 제가 즉시 하도록 제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양벌 규정의 유혹 때문에 이 기관을 운영하시는 기관장님들은 그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자진 신고를 기피하고 이 그름으로 인해서 운영의 자율성이 저하되어 있지 않을까? 우리 송호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진 신고가 처벌로 이어지니 문제를 숨기고 회피하는 경향이 커졌다. 두 번째는 대표자가 우리 CCTV를 통해서 직원들을 감시하고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고 눈치 보며 운영하다 보면 우리의 주 목적인 어르신들의 행복, 어르신들의 서비스는 뒤로 밀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법망에 걸릴 줄 몰라 조마조마하다 이렇게 느낀 분 계시지 않나요?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 자진 신고가 아니라 입을 꼭 다물고 싶어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죠. 여러분, 대표자도 사람입니다. 이 대표자가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는 모습 과연 우리 보건당국이나 공단이나 지자체가 그걸 과연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이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제가 양국 규정 개선을 위한 대안을 자진 신고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그리고 인권 경영만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아까 우리 송호 박사께서 말씀하신 우리 인권 경영은 저희 협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장교환기관 지역협회연합에서는 모든 협회가 인권 경영이라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매월 저희가 인권 조끼를 하루 내지는 두세 번 정도 인권 조끼를 입고 업무를 실행하고요. 인권 체크리스트를 매주 작성하고 그다음에 인권 문자, 인권 방송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장교환 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의무를 저희가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벌 규정이라는 어마무시한 이 제도가 저희들을 좀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대안 또 쭉 나온 부분에서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장교환 보험법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협회를 맡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장교환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조금은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교환 보험법에서는 신체 구속이라고 하고요. 의료법에는 신체 행위 제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계시는 아마 시 의원님이나 우리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자, 원장님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병원에 가면 침대 난간이 있죠? 난간 올리고 내리는 게 구속일까요? 아닐까요? 신체 구속일까요? 아닐까요? 신체 구속. 저희들한테는 어르신들 낙상 방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신체 구속이라는 분類씌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 그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낙상 방지가 없으니까, 신체 구속, 우리가 노인의 인권이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아까 우리 그 김원천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사실은 대상만 다르다 뿐이지 성격은 같습니다. 근데 치매라고 불리는 어르신은 정신연령은 아동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분들이 밤에 자유롭게 움직이게 두는 게 과연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건 좋으나, 낙상이 생기면 사실 우리 낙상이 간접 사례비로 1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낙상이라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신체 구속, 그래서 의료법과 노인복지법, 아까 우리 그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3가지 근거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 3가지 법안에는 행정처분, 우리 이 어떤 그 양벌 규정에 관한 행정처분의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고려법에 없는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은 계속 감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주장해야 되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과연 뭔지에 대한 그런 분석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 일본과 우리 한국에 있는 한 기관이 여러 기관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무 이탈이라는 운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와상, 욕창, 낙상, 냄새가 없애자, 이게 사무고요. 탈 기저귀, 탈 억제대가 이탈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장기한 기관 운영자 또는 종사자분들도 우리가 이 사무 이탈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장기한 기관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사실 저 양벌 규정, 아까 우리 두 발제자님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규정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양벌 규정, 우리가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겨울제한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양벌 규정이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대표자들의 억제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누구를 뭘 하느냐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더 빨리 해결하냐 할 수 있느냐입니다.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그리고 인권 경영 같은 대안을 통해 더 자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어르신들을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전하동 수석 부회장님의 역시 연합회 중심을 맡고 있으면서 또 대변을 할 수 있는 역할, 또 오늘에 대한 토론의 핵심적인 자진신고와 거기에 따르는 양형 규정, 양벌 규정에 대한 감독,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필요성이 있겠다. 저는 많이 와닿았고요.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또 자진신고에 대한 양벌 규정이 현실을 맡고 기관의 센터장님, 기관장님들의 좀 더 투명성 있는 운영과 또 신뢰를 갈 수 있는 그런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오늘 수석 부회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중요하신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회 센터장님 또 관계자분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거는 입소자 가족의 입장에서 오신 분입니다. 나오빈 보호자님, 나오빈 보호자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호자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일단은 여기 오신 분들이 정말 요양원의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여기 감사 인사부터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고도 써보고 여러 가지 준비도 했는데 단순하고 담백한
명확하게 그냥 보호자 입장에서 일부러 느끼는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학술적으로 연구해 본 적도 없고 뭐 문화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접근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아주 단순하고 솔직하고 담백한 쪽으로 이제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 학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양벌 규정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좀 입법의 트릭이라고 생각을 해요.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 정도로 뭔가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측면을 만들어 놓은 규정이지, 이게 실제로 우리가 어떤 부모님을 모시거나 요양원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정말 실효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도움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양벌 규정에 관련해가지고 요양원의 책임을 묻는 이런 자체는 어떤 학대에 관한 것에 부수적인 이유로 따라올 경우에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요양원이나 시설관리 측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아니면 강요에 의해서 금전적인 취득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를 해서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경우, 이러면 양벌 규정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어떤 개개인이 자질의 문제라든지 행동하는 과실상의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시설을 처벌한다? 이건 솔직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걸 처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실제로 그 시설 안에서 생활하시고 있는 분들에 대한 처우에 관한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관계적 동물 아닙니까?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 정서적인 부분, 뭐 공감하는 부분, 교감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요양사분들 중에서 굉장히 사근사근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좀 뭔가 제가 보기 껄끄러워 보이고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도 오히려 아버님이나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그분을 더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딱 보는 측면하고 실제로 사람이 관계를 맺으면서 뭔가 공감하고 교감하는 부분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전체적인 이제 제도자들이 쫙 많이 생활하시고 있는 가운데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사고가 생겼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의 피해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요양사분들도 있겠죠. 이게 이제 요양원이 주도적으로 또는 구조적으로 관여한 부분이 아니라면 요양사 개인의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의 실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인 그 안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을 일부의 어디로 옮겨야 된다, 아니면 다른 곳에 생활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분들한테는 굉장한 피해를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거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니네가 제대로 관리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운데도 그냥 단순하게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뭐 감독하는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명확하게 시설이 주도해서 아니면은 강요에 의해서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동참하게 만들지 않은 한은 이런 양벌 규정 자체는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양벌 규정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된다. 시설이 주도하고 강요한 경우에만 처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아까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학구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양벌 규정 필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필요하지 않다. 만약에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하면 주도했을 경우만, 고의적일 경우에만, 제도적일 경우에만, 이런 경우에만 처벌해라. 맞습니다. 이거 맞는다고 생각하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시설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안에 생활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생활하시는 생활의 조건, 삶의 질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건 뭐 시설 편을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측면은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건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인데, 이 학대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뭐냐면은
개개인이 장착하고 다니는 보디캠입니다. 이게 지금 뭐 그 경찰관이라든지 응급의료사 같은 경우에는 출동할 때마다 다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비용이 필요합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요양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인식을 해서 도의회라든지 국회에서 마땅히 여기 예산을 책정하고 의무적으로 누구나 다 장착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이런 걸 달고 일을 하면은 뭐야, 날 감시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정당하게 일하고 있다는 걸 항상 보증해주는 일종의 안전판이 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보호사, 그 요양보호사들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장착하고 항상 체증자를 남겨놓으면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누구의 책임인지, 또 요양보호사의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이 시설 측의 어떤 주도적인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발생한 제도적인 과실인지가 좀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뭐 사법을 위해서도 그렇고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반드시 이거는 비용이 들더라도 앞으로 좀 향후에는 이걸 좀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완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제하고 조금 벗어난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 요양원이 앞으로는 그 우리나라 전 국민이 반드시 가야 되는 시설. 근데 가더라도 뭐 치매를 앓거나 병이 들거나 이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뭐 고독사 문제라든지 또는 뭐 1인 가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생활 보장 시설로서의 어떤 그 역할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순하게 요양원이 아니라 뭐 평생 돌봄센터 이런 거로 좀 더 확충을 해서 뭐 1인실 같은 거 이렇게 쭉 만들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좀 나이 드시고 또 안 되는 분들은 요양원에 이렇게 입소를 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확충을 계속적으로 이뤄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상입니다. 멋있습니다. 오늘 패널로 잘 모신 것 같아요. 네. 탁월한 섭외를 하셨는데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오늘 최고십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 와 닿고, 가족의 입장에서 정말 가족의 입장이신데도 참 어렵은 또 발언도 해주시고 또 표현해 주신 말씀들, 그러니까 내 가족보다 자기 그 가족 지켜주시는 분들에 대한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좀 감사드리고요. 우리 센터장님과 입소하신 분들 사이에서 계시는 종사자분들과 또 요원분들, 노대 요원분들하고 또 그 종사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아침 출근했을 때 컨디션이 퇴근할 때까지 컨디션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힐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한번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우리 경기도에 아까 말씀드린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우리 이순 센터장님 저기 계시죠? 우리 이순 경기도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의 센터장입니다. 이분이 우리 요원들과 종사자들의 지원센터의 기능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저기 이수원 센터장님이 오늘 내용 잘 듣고 매번 장기요양기관 토론 때 참석하셔가지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센터장님께 큰 박수 한번 드리시길 부탁드리고요. 센터장님께서도 이 토론회가 끝나면 토론회가 끝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든지 여기 협회 관계자분들하고 소통하셔가지고 요원들뿐만 아니라 종사자분들의 어떤 처우라든가 또 어떤 그 힐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공유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약속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은수 우리 그 나오빈 우리 보호자님께 큰 박수 한번 드리세요. 우리 참 어렵게 오신 분입니다. 우리 이은수 우리 노인 반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떨지 마세요. 개념을 떨리다 마지막부터 그러시는데 그냥 소식껏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은수 경기도 노인복지과장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은수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에 관해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도내 경기도 내 장기요양기관 현황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년 12월 기준으로 경기도의 그 장기요양기관 2,737개소나 됩니다. 또 장기요양 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15만 2천 명 정도 되십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설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계되신 우리 시설장님들과 관계자분들이 이 자리를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경기도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해서 21년 5월 아까 인사하셨던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종사자 교육이라던가 노동 심리 상담, 인식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경기도에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장기요양 지원센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많이 애용을 해주시고 앞으로 업무 관계에 있어서 좀 협업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올해에는 저희 그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저에게 세워주셔서 10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그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시는 근무자들에게 제가 무료 접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마 내년에도 아까 우리 자장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뭐 시군의 재정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 경기도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음으로 오늘 토론 주제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학대 예방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를 지원했는데요. 이게 이제 23년 6월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긴 하지만 경기도 1514개소의 CCTV를 지원하는 것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보호 전문기관 그 학대 판정을 한 그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전국에서 저희 경기도에만 지금 5개가 있습니다. 서울도 4개소가 있는데 저희 경기도는 하나 더 있어서 5개가 있는데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저희가 내년에 동북부 지역에 1개 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해 주신 주제와 관련해서 저희 노인복지과의 의견, 입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의 양벌 규정은 이제 다른 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 장애인복지법, 또한 아동복지법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이 장기요양기관에만 적용되는 게 과도한 법적 제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면책 조항의 모호성이 있죠. 근데 이거는 형사처벌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 주의와 감독에 관한 경기도만의 기준, 또 31개 시군의 통일된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안마다 조사하거나 판단해야 될 상황들이 다 다른데 이거를 명문화해서 규정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족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계속 고민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7월에 그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증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가 지표나 이런 것들을 만들 예정인데요. 이런 거 만들 때 그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기관에서 노력하셨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지표화할 수 있도록 주의와 감독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담아서 검토를 해봐야겠다라고 오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에서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또 노인 학대 예방 활동을 위해서도 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경기도가 복지 예산이 10조 인데요. 총 예산이 36조 정도 되고 10조 정도인데 노인 예산은 4조 정도, 그 다음에 복지정책이 한 4조 8천 정도,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가 1조, 그 다음에 장애인 자립 지원이 1,200억 이 정도 이제 분포가 되고 있어요. 4개 사업에. 그런 사이에서 노인 복지가 4조면은 전체 복지, 경기도
복지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경우에 굉장히 높은 복지 예산을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거기에 이제 노인 과장님으로서 노인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거기에 주무관님부터 팀장들까지 어떻게든지 경기도의 노인 복지는 좀 안정성 있게 또 좀 많이 개선하고 또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장애인 복지도 그렇고 노인 복지도 그렇고 사회복지도 그렇고 이 복지에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사실 많은 인정을 못 받아요. 그냥 복지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예산 현장에 어려움 속에서 있는데,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는 공무원 집행부가 이 복지에 있어서는 좀 남다르게 애정을 갖고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현장에 좀 반응이, 현장의 영향이 좀 좋은 선한 영향력을 좀 드릴 수 있게끔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복지에 담당한 공무원들에게도 우리가 내 식구처럼, 우리 가족처럼 생각을 해서 위로도 주고 위안도 해주고 또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거 우리 경기도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토론에 참석해주신 노인복지 과장에게 정말 있는 기간 동안에 큰 힘을 실어주고 또 크게 자신있게 노인복지에 대해서 역량을 발휘해줄 수 있도록 큰 격려와 또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노인복지가 잘 되는 우리 경기가 될 수 있도록 의회인 저도 함께 노력해서 이은숙 과장님께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할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우리 김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이신데요. 재선 위원님이세요. 그리고 9대 때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또 하셨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하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더욱더 전반기에는 좀 그 의원이 새로 구성되면서 좀 어수선한 면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또 틀을 잡혀가려고 할 때에 지금 후반기에는 이러한 복지 정책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큰 역할을 좀 또 하실 거라고 또 기대가 되고, 또 보건복지위원장 출신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복지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쉬워하시는 부분은 오늘 용인에서 많이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토론회 때는 우리 용인 지역에 거주하시는 요양기관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김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시간이 4시 반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줄여야겠네요. 이 2시간이 넘어가면 집중도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좀 기지개 안 펴도 괜찮으세요? 하시면서 쓰담쓰담 하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자신이 정말 이렇게 쓰담쓰담 하셔도 돼요. 네. 아까 저기 우리 자장이신 곽재용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보건복지위원장 출신은 아니고 전반기에 기획재정위원장을 했다는 말씀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토론회에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 양벌 규정이 아까 우리 손은숙 수석연구원장님 너무너무 협회에서 좋은 인재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연구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뭐 하나 토시 하나 뺄 게 없이 잘 된 작품이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되고, 제가 거안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그 양별 규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불가피한 조약이다.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거라면, 그 다음에 그 면책 조항,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대의하지 않은 경우, 이게 참 애매모호하지 않으세요? 핵심은 그거거든요.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1946년부터 나왔던 우리나라의 불조심 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졌어요. 봤어요. 또 봐야 돼. 어떻게? 1시간마다 봐요. 오전 오후에 봐요. 이게 그거랑 저는 비슷하게 봅니다. 어떤 것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걸로 볼 것이다. 명확하지 않고 너무 추상적이고, 아까도 그 말씀 나왔죠. 이런 것을 이제는 우리가 솔직히 법 필요 없다, 이거 고쳐야 된다 하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뉴얼이나 지침이 나오면 가장 좋은 건데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다면은 그렇다고 왜 두 손 놓고 있을 것이냐? 계속 초고령화 사회에 가고 아까 말씀대로 요양 서비스는 계속 받아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계속 몰매 소리가 나올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만들기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론화 안에서 공론화 탭을 열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논의를 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는 거죠. 더 늦기 전에. 아까 연구에도 나왔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장애 요양 기관에서 자정 활동 하신다고 인권 체크도 하시고 순회도 하시고 CCTV 계속 감독하시고 저는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이렇게 나 잘하고 있습니다를 보이려고 하는데 과연 감독기관에서 뭘 하고 있더냐. 그냥 어떤 하나의 미꾸라지가 웅덩이 물을 다 흐리듯이 그냥 자칫 약간의 눈이 먼 정신이 조금 나가신 그분이 한 행위로 모든 전체가 매도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만 아까 말씀 그대로 법이 없으면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기준을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 우리가 그러한 공론의 장을 만든다는 것과 또 한 가지 아까 말씀 그대로 사례와 여러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유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옆집에서, 옆 기관에서 어떠한 상태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 공유해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또 요양보호사 실질적으로 노인 어르신을 케어하시는 분들은 법인장님이나 기관장님들이 아니세요. 실제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확실한 교육 이런 거 조심하세요. 이거는 경고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법인장님과 시설장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시면 이게 점차 나아지고 있지 않겠는가. 서로가 의심하지 않고 자꾸만 한 달씩 그래요. 제가 여기 토론에 나온다 하니까 여러 얘기도 많이 해주십니다. CCTV가 있다 뿐이지 음성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오고 한다. 너 그걸 아느냐. 여기서 제가 알지만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 아니십니까? 얼마나 현장에서 열심히 노고를 하시고 여기 경기도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그거 명확하게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주목되겠지만 31개 시군의 모든 공무원이 통일된 기준으로 준법이 하나 근거가 통일된 기준에서 해야지 어디는 유학해 어디는 박하려 이 잣대가 왔다 갔다 하려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것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자정 능력과 아까 말씀 그대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좀 더 보건복지부를 향한 목소리가 띄워져서 그들도 조만간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해보면서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저의 선배 위원님이신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오늘 또 짧은 시간이지만 또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지미연 위원님께 큰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아주 그냥 여러 스타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이제 거의 끝나갔는데요. 토론자분들 상호 질문은 그냥 생략하기로 하고요. 혹시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한 2분 정도 질문을 간단하게 있으시면 질문 받고 거기에 또 선택해 주시는 토론자분을 선택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발, 저기, 한 분 계십니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느 분한테 질문하실지도 말씀해 주시면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 남부노인보호 전문기관 최석현이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여기 올 1월달에 부임을 했는데 장기 요양 이 처벌 기준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너무 엄중하고 그리고 학대 행위를 하니까 요양보호사에서 처분과 기관의 처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우리 거의 노인보호기관 전문기관 입장에서 보면 노인에게 시체에서 학대를 가했으면 그걸 학대행위로 판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을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벌 기준이 우리 요양보호법에서 6개월 요금 정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이런 행위가 있으면 1차 개선 명령
그다음에 시설장 뭐 교체, 그다음에 시설 폐쇄 이런 일이 되는데 우리에게 전혀 계획을 주지 않고 만약에 100명의 시설이 있는데 한 명의 요양보호사의 어떤 욱하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99명을 갖다 저런 조치시킨다는 건 정말 이렇게 너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어떤 규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47페이지에 나오는 그 요양 정기요양 그 기관에 대한 그 처벌 행정 기준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신고하거나 또 기관에서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것도 한 10개 항목의 어떤 기준을 이제 세워가지고 시군에 내보내야지 시군 담당자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시군에서 경험이 많지 않은 그 전문가님들이 이것을 행정처벌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주의가 개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군별 우리가 학대 예방 교육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설의 원장님들도 사실상 이걸 학대 행위를 접하지 않고는 이 학대 행위를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학대 행위를 막상 당하면 이것이 정말 이렇게 돌이키기 힘든 어떤 상황이고 또 그다음에 다음에 이거 시설 재지정 받으려면 이것으로 인해서 한 15년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80점밖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설 점수에 대해서 양벌 규정에 대해서 좀 다른 법과 형평성 있게 이걸 협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지 시도에서 대응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도에서 복지부를 상대로 개선을 한다는 공문을 올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설 협회 차원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복지부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요양기관에 대한 이렇게 처벌 기준을 이렇게 변경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각 시군별로 우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원장님들 상대로 이렇게 시설 학대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빙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평택시에서는 이런 교육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질문보다는 의견으로 주신 걸로 반영을 하고 협회에서 지금 주신 말씀을 잘 들어서 협회에서 대응하는 방법 또 이런 양형 규정 정할 때 이런 내용을 담아달라 하는 뜻으로 이해가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짧게 질문 또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주시 연합회 소속으로 해서 문산에 있는 우리건의 요양원 원장입니다. 행정벌이라는 것이 작년 1월 1일 날 제가 시작을 했는데 2년이 채 안 되어 가는데 행정벌 때문에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 행정벌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벌을 받는 입장에서 주는 입장은 행정벌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잘못된 행정벌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처벌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리를 이동하고 나면 어떠한 본인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행정벌을 부과하기 전에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행정벌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게 취소가 되거나 이것이 감격이 된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문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질문이신가요? 아니면 의견이신가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의견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공항받기로 하고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토론에 준비해 주신 사회서비스원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께 또 수요일 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잠깐 인사하고 끝내는 것도 괜찮겠죠? 저는 장애인 당사자 대응이기 때문에 돌봄에 대해서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당사자가 어떤 사회가치 활동을 할 때 혼자서만이 할 수 없고 옆에 반드시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조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들도 많이 삶의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저출생 시대이기 때문에 젊은 층이 줄어들고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돌봄을 받을 대상은 늘어나지만 돌봄을 해줄 수 있는 대상자는 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과 사람이 돌봄하기에는 힘들고 한계가 있다. 돌봄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조 기기가 꼭 반드시 제공이 되어서
돌봄을 해주시는 분들은 기계 조작을 하면서 대상자를 쉽게 힘이 덜 들어가게끔 해줘야 되겠고, 또 대상자나 가족들도 그 보조기기를 조정과 이용함으로 인해서 정말 어르신들에 대한, 또 가족 중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도 없고, 또 불행한 이런 삶보다는 중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꼭 보조기기가 많이 전파되어서 가족이 그런 대상자가 있어도 행복한 그런 사회의 가족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의 요양보호사, 특히 오늘 주제가 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또 자진 학대 피해 신고를 자진해서 신고했을 때 거기에 양형 기준이 좀 완화돼서 좀 더 기관이 운영하는데 힘을 실어주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자체적으로 한다 했을 때 많은 기관에 대한 그 인정을 좀 해주시는 그러한 양형이 된다면 가족들과 또 요양보호사, 요원, 또 특히 센터장님들이 더욱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뜻을 바라는 뜻에서 오늘 토론회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을 준비해 주신 한국장기요양기관 지역야간회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의회에서 동영 김의원님과 또 저가 같이 오늘 토론을 내용을 해갖고 좋은 정책 제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